근데 이제 과학을 아예 안 하는 거에 없잖아. 자, 보세요. 피해자 말이야. 속도랑 가속도를 볼 거거든. 제가 수학에서 본 단원명 중에 가장 못해보는 단원명이에요. 인정. 속도와 가속도? 자, 일단 이거를 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할 건데 여기 봐봐. y는 fx가 있어. 그거를 미분하시오라고 하면은 그 미분된 결과를 우리가 f'x라고 쓰지. 근데 그거랑 똑같은 기호가 몇 개 더 있거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지만 첫 번째는 그냥 y를 미분했다 y 프라임 까지는 누가 만든 거냐면 뉴턴이 만든 거야. 그 사과 떨어진 새끼 있잖아. 어? 진짜로? 근데 동시대에 다른 애가 만든 라이프니츠라는 애가 만든 똑같은 기호가 있는데 뜻은 똑같은데 기호가 달라. 뭐냐면 dy dx야. 이거 잘 읽을 때 dx분의 dy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dy dx예요. dy dx. 됐어? 그리고 정확한 이거의 말뜻은 y가 변화하는 양과 x가 변화하는 양이 있는데 그 변화량이 아주 미세하게 작을 때라는 뜻으로 x의 변화량이 0에 수렴할 때라는 뜻이야. 됐어? 그래서 이 변화량 기호 델타를 꼬부려가지고 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써지는 거라고. 대학 가면 나중에 뭐 이렇게 쓰기도 해. 알지? 그리고 여기 써있는 이 D의 의미는 수학 단어로 너네는 알 리가 없어. 이건 그냥 전공에 있는 책이니까, 전공 단어니까. 이게 디퍼런트가 아니고 디퍼런시 이게 뭐냐면 영어로 그냥 미분하는 뜻이야. 이게 그냥 미분하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잘 들어. y라고 하는 친구를 x라는 거를 문자로 삼아서 미분하시오. 즉 y를 x에 대하여 미분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y는 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거를 t로 미분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때 우리가 얘를 물론 f't라고 쓸 수도 있는 건데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 dy dt라고 쓸 거야. y를 t에 관해 미분하라 이런 뜻이라고. 알겠지? 받아들이세요. 기호의 뜻인데 뭐 어때? 됐지? 이 정도 생각하시고 일로 와. 일단 예를 하나 바로 들 건데 되게 쉬워. 답해봐. 좀 있으면 설련이지. 응? 만약에 친척이 만약에 저기 뭐 전북 전주에 살고 있다고 해봐. 그럼 전주까지 한 250km 되거든? 그러면 내가 아빠 차를 타고 8시에 출발했어. 8시에 집을 출발해서 도착을 했더니 11시야. 그치? 근데 서울부터 전북 전주까지의 거리가 240km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치? 그러면 아빠 차는 평균적으로 얼만큼 간 거지, 속도가? 시속 80이다. 졸라 쉽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속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아니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단원이 속도, 가속도 이런 거니까 이 속력을 먼저 기준으로 한번 써보자 이거야. 그럼 속력 입장에서는 얘가 지나간 시간분에 내가 움직인 총 거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서 이거를 내가 마치 이 속력이 80km입니다 라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나간 시간은 3시간인데 움직인 거리가 240이니까 그런 거잖아. 맞지? 근데 한번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너무 중학생스러우니까 어떻게 볼 거냐면은 여기 봐봐. 현재 지금 그리고 나중에 흘러가서 도착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시간은 0인 거고 내 위치도 0인 거야. 그냥 여기가 딱 기준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지금 완전 이 타이밍에 나의 위치는 0이다. 근데 아빠 차를 타고 도착을 했더니만 그때 내 시간이 3시간이 지나 있는 거잖아. 3시간 후, 3시간이 경과한 거잖아. 그래서 시간을 3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위치한 게 내가 움직인 거리가 24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마치 얘가 사실은 뭐인 거냐면
3,240이랑 0,0을 연결한 기울기랑 같잖아요. 3 빼기 0분의 240 빼기 0이니까. 이해됐어?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서 끊겨있는 너네들의 그 중학생 수준의 그 지식을 그래프로 바꾸면서 슬슬 미분을 얘기하려고 준비하는 거거든. 알아듣죠, 여기까지?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그리겠다는 건 어떤 식이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에다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XY축에다 그릴 건데 지금 내가 얘를 3,240 얘를 0,0이라고 보겠다는 거니까 마치 시간이 X축처럼 생겨있는 거고 얘가 Y축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시간을 T라고 할 거야. 타임. 타임이 시간이잖아. 문자가 이제 X가 아니고 T인 거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위치하고 있는 거를 FT라고 쓸 수도 있고 뭐 보통 뭐 X라고 쓰기도 하고 뭐 그래. 등등등으로 쓸 거야. 됐어? 그럼 지금 내가 예시 들어준 이 상태는 원래 내 상황은 이랬어. 시간이 0초였을 때 0시간 후였을 때 지금 내 위치가 0이다. 근데 아빠 차를 타고 가보니까 여기에 3시간이 지났더니 여기에 3,240이 찍혀 있는 거지. 그럼 지금 너가 말하는 이 80의 의미는 뭐냐면 얘랑 얘를 연결한 기울기니까 그냥 요 기울기가 내 평균 속도였다 그런 얘기야. 알아듣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아빠가 무슨 크루즈 걸어놓고 80km 타고 이렇게 자고 가는 거 아니잖아. 어느 순간 존나 느린 차 있으면 막 추월도 할 거고 저기 과속하면서 막 봐봐 막 줄이기도 할 거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속도가 막 변하고 있을 건데 아무튼 평균적으로는 80이었다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아빠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 차에 써있는 그 계기판을 딱 봤을 때 거기에 자 이렇게 써있는 게 속도지. 그럼 이건 과연 평균 속도일까? 지금 순간의 속도일까? 지금 순간 이제 아빠가 존나 가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빠가 이제 막 줄이면 내려갈 거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너네가 알고 있는 지금 이 거속 시에로 구하는 이 속도, 속력은 평균 속도잖아. 근데 도대체 이 순간, 이 타이밍의 속도 어떻게 구하지가 존나 궁금한 거라고. 알아들었어? 그게 요관적으로 보면 3시간이 지났을 때 240이었다가 아니고 예를 들어 2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였다 1시간 후 얼마였다 10초 지나고 얼마였다 이런 거 하다 보면 이 간격이 매우 좁았을 때의 그 타이밍에서의 기울기가 내 속도이지 않을까? 알아듣겠어? 그 정도만 뭐 그럴 것 같아만 이해하면 돼. 왜요? 이렇게 하는 순간 너 이제 물리학자가 되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냥 지금까지 배운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속도 내지 속력은 괄호치고 그냥 평균 속력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잖아? 그 평균 속력을 마치 거의 유사한 게 평균 변화율이었다 이렇게 보자고. 기울기. 됐어? 그러면 계기판에 써있는 지금 이 순간의 속력을 구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순간 속력이잖아. 순간 속력, 순간 속도. 됐지? 그럼 그거는 마치 뭐랑 같겠냐 이거야. 평균을 순간으로 바꾸니까 순간 변화율이겠지.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아닐까? 한번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그거를 파고들면 너 이제 점점 물리학자가 되는 거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나는 최대한 교과서에 입각해 설명하면 여기까지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하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니까 그 순간 변화율은 우리가 배운 대로 가면은 결국 얘가 미분계수랑 같은 거잖아. 됐지? 그럼 다 뭐를 미분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를 미분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써있는 이 세로축에 써있는 게 내 위치잖아. 결국에 결론은 이거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 그냥 이게 결론이지. 위치를 미분해서 미분계수를 구하면 그게 순간 속도다. 그냥 그걸 요약한 거잖아. 여기서 끄덕였으면 끝났어. 진짜. 알겠지? 미안한데 내가 뭐 수학을 오래 가르치긴 했지만 내가 저기 뭐 교대 출신은 아니잖아. 수학교육과 출신 아니고 그냥 수학과를 공부한 거지. 그러니까 교육과에서는 더 배워. 이거를 아이들한테 교습시킬 때 이렇게 하는 게 설명이 맞다 이런 식으로. 근데 수학과는 그냥 이게 맞다 틀리다만 공부하는 거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학생한테 더 잘 전달하는 거는 모르겠어. 나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나는.
위치를 미분한다라는 게 y축 그 점에서의 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치를 오. 아저씨, y는 뭐 예를 들어 이런 애가 있어요. 그죠? 당신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얘를 미분하지 않아요? 일단 얘를 미분하고 그 다음에 뭐해? 그 점을 대입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뭐야? 일단 위치라는 요 함수식을 미분을 해놓고 그때 t를 집어넣으면 그 순간 속도가 나오겠지. 맞지? 예를 들어 요게 내 속도 그래프였어. 근데 만약에 여기가 0이었어. 여기가 1이었어. 여기가 2였어. 여기가 3이었어. 만약에 이래. 그러면 여기에서의 미분계수가 뜻하는 건 뭐냐면 1시간 후에 나의 속도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2시간 후에 나의 속도다. 알겠지?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과속 카메라 앞에서 졸라 내가 속도를 줄이고 있겠죠.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때는 막 밟고 있겠지. 이때는 뭐 거의 저기 뭐야 독일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막 달리고 있겠지. 아우토반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끝난 거라고. 알겠지? 문제 풀고 갈 거야. 잉? 다 했어. 자, 131페이지 와보세요. 개념편 131페이지. 자, 필수 1번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 왜 시각인지 알겠지? 문자가 시간인 거야. 그때 위치 x래. 위치 x가 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18t래요. 써줄게. 얘는 지금 무슨 식이야? 이거는 위치에 대한 식이야. 그러면 우리가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속도에 대한 식을 쓸 때는 속도 문자 뭘로 쓰는지 아는 사람? V. 홍준아 발음 좀 해줘봐. 그래 아무튼 이래서 V로 쓴대. 됐어? 어? V가 부피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속도를 보통 이제 우리가 V라고 써요. 그럼 V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얘를 이제 미분한 거잖아. 미분한 거니까 3t제곱 빼기 18t 더하기 18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t에 1을 대입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1이 들어갔을 때, 즉 1초 후에 나의 속도는 3이었음.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끄덕여서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를 파고들면 괜히 인생 피곤해져. 알겠지? 자, 문제 뭐하래? 가속도가 6일 때. 선생님, 가속도가 뭔가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면 가속도가 빠른 거지. 속도가 점점점 느려지면 가속도가 느린 거지. 아저씨, 손흥민 하는 거 봤어? 그 축구 많이 보다 보면은 그냥 처음에 순간 속도가 빠른 애가 있고 처음에는 그냥 그런데 뭔가 그 가속이 졸라 빨리 부는 애가 있어. 손흥민은 후자야. 가속이 존나 빨라. 처음부터 빠른 애들은 약간 뭐 몇 명 있지 많은데 어쨌거나 가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속, 속도가 더해진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그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이 관계를 위치를 미분할 속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한글로 이렇게 써볼게. 위치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 여기 괄호치고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순간 변화율, 위치라는 함수 x를 시간 t에 대해서 순간 변화를 미분하였다. 그냥 그런 뜻이잖아. 정확하게 있는 이 수학 기호를 그냥 한국말로 풀어 쓴 거에 불과한 거야, 맞지? 그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일컫는다 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속도가 시간에 대한 변화를 구하면 그걸 우리가 가속도라고 한다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지. 됐어? 생각해봐. 속도가 빠를수록 내 위치가 빨리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가속도가 빠를수록 내 속도가 빨리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빨라야 위치가 빨리 증가한다. 위치가 증가하려면 위치의 도함수인 속도가 양수다. 속도가 빨리 증가하려면 속도의 도함수인 가속도가 양수다.
어때? 가속도가 양수니까 속도가 빨리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도식만 기억하자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데요. 그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옵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그냥 여긴 끝났어요. 알겠지? 그리고 문자를 보통 위치를 x라고 쓰기도 하고 뭐 ft라고 쓰기도 하고 뭐 등등등. 그러면 속도는 보통 v라고 쓰고 아니면 f를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가속도는 뭐라고 쓰냐면 a라고 써. 악셀 알지? 악셀 받는다. 얘는 f를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여기다가 프라임을 땡땡 붙일 건데 요런 기호는 나중에 선택미적분 가서 배울 거니까 그냥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 알았지?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가속도 a를 구하라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가 6t 빼기 18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1번 가속도가 6일 때의 위치, 가속도 a가 6일 때의 위치를 구하시오 이랬으니까 내가 풀 식은 가속도 a가 이거잖아. 6t 빼기 18이잖아. 그 6t 빼기 18이 6이 되려면 t가 4란 얘기잖아. 한마디로 t가 4일 때의 위치가 필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주어진 식에다가 4를 집어넣어라 그냥 그런 뜻인 거지. 알겠어? 그래서 t에다가 4 집어넣으면 64 빼기 9 곱하기 16 더하기 18 곱하기 4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의 위치는 얼마야?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칸 뒤에 있었다. 아, 힘들어 그지? 됐어? 자 2번 출발하고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간대. 원점을 지나간다가 무슨 말이야? 여기 생각해보세요. 수직선 위를 움직여요. 수직선 위를 얘가 이러고 왔다 갔다 움직여. 그럼 여기가 원점이었어 처음에. 그럼 만약에 속도가 양수였으면 이렇게 쫌쫌따리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속도가 엄청 막 이렇게 뒷걸음치다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가고 싶대. 그 말은 결국에 나의 위치가 다시 0되는 상황을 찾으라는 거 아닐까? 그래야 원점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가 0된다는 거는 결국 얘가 0되는 걸 풀란 얘기잖아. 얘가 0이라는 거는 t 세제곱 빼기 9t제곱 더하기 18t가 0인 건데 얘를 내가 t라고 묶어보니까 t제곱 빼기 9t 더하기 18인 거고 인수분해 했더니만 나오는 게 t 빼기 3, t 빼기 6인 거잖아. 그러면 지금 위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있는 거야. 얘는 0, 3, 6이 세 근이라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도 얘는 0초부터 요럴 때까지는 위치가 증가했다가 요때부터 3초까지 위치가 다시 뒷걸음치면서 그냥 위치가 감소했다가 3초 후에 처음으로 원점을 다시 되돌아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저 속도와 거에서는 0 아래에 있는 저 그래프는 없는 거야. 그치. 왜냐면 시간이 t니까 시간이 음수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됐어? 알아듣고 있지? 응. 정답은 3초다. 아 3초니까 그래서 그 순간의 속도니까 뭐 하는데 이제 3을 다시 여기다 넣으면 되시겠죠, 그죠? 그 순간, 그 3초일 때 그 순간의 속도. 자, 2번 봅시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시각 t에서의 위치. 자, 그래서 바로 쓸게. 위치 x에 대한 식이 t3승 빼기 3t제곱 빼기 9t래. 그때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꾼대. 자, 생각해봐. 수직선 위로 움직여. 속도가 양수면 앞으로 전진이야. 속도가 음수면 뒷걸음 치겠지.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거는 속도 v를 구했을 때 미분된 식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 미분된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2차 함수라서 이렇게 생겨먹어가지고 여기가 구근이 지금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맞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t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0 이후부터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만 남아있는 거잖아. 이거만 속도 그래프인 거잖아. 그러면 이 속도 그래프에서 속도가 음수인 지점이었다가 속도가 양수인 걸로 바뀌는 거니까 3초 후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의 멘트는 뭐냐면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의 변화가 일어난다 라는 상황이 지금 아예 뭐랑 같은 거냐면 속도 V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시오니까 정답은 뭐겠어? t가 3일 때의 가속도 a를 구하셔라 그런 얘기지. 저기만 일단 지금 잡혀있는 문자 t가 시간 맞지? 시간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해됐죠? 그럼 이제 그 순간에서의 가속도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의 식이 6t 빼기 6이라서 거기다가 3을 다시 집어넣으면 그때 가속도는 10이다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아래 거 해보세요. 필수 예제 2번에 2번. 그래서 아마 그냥 이 정도를 받아들이면 문제는 쉬울 건데 여기서 이게 맞나 싶어갖고 계속 물음표를 던지면 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그냥 이 정도에서 딱 선 긋고 그만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P의 위치가 뭐다? Q의 위치가 뭐다 그랬어? 봤더니 P의 위치가 FT라 그러고 T 제곱 빼기 2T래. 그 다음에 GT는 2T 제곱 빼기 12T래. 됐지? 근데 문제가 P하고 Q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대. 그럼 P가 움직이는 방향은 P의 속도가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할 거 아니야. 그리고 Q의 방향은 Q의 속도가 정할 거 아니야. 속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정할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걔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얘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두 가지씩을 한 방에 쓸 수 있는 방식은 P의 속도니까 P의 위치를 미분한 너의 식과 Q의 속도니까 Q의 위치를 미분한 너의 식을 갖다 곱했더니 그 곱한 게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곱한 게 음수면 될 거 아니야. 요식 하나로 끝나는 거지, 그치? 그럼 알아서 양음이 나올 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얘 미분해가지고 이쪽은 2t-2 여기는 4t 빼기 1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정답은 1초부터 3초까지 다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3번. 필수 3번 같은 숫자는 너네 중3 이차함수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물체를 위로 던진 속도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 근데 그냥 아무튼 그냥 봐봐. 이 수직선에서 좌우로 운동하는 거를 물체를 위로 던진 거니까 이제 위아래 운동한다고 보면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위치가 클수록 수직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면 이번에 문제는 위치가 클수록 위에 높이 떠 있는 거지. 알아듣겠지?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높이 x, 그 높이를 마치 위치처럼 인식해도 별 문제가 없다 뭐 그런 뜻이고 얘가 40t 빼기 5t 제곱이래. 여기 왜 온지 아시는 분? 물리 공부하고 있구나? 원래 정확히 4.9죠. 그래서 여기 원래 9.8이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써있대. 근데 문제가 1번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구하래. 먼저 구하자. 속도 V는 미분하니까 40 빼기 10t, 가속도 A는 한 번 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10인데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니까 얘는 V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쓸게요 앞으로. 왜냐면 이것도 T에 관한 함수식이니까.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0이다 이렇게 나오실 거고, 가속도에다가 2를 집어넣을 건데 미안하지만 2를 넣을 데가 없잖아. 상수함수니까 항상 얘였겠지, 그렇지? 그럼 던졌을 때 가속도 항상 똑같나? 아니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니까 일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상수라고 하잖아, G라고. 자, 2번 물체 최고 높이. 최고 높이니까 한마디로 2번은 X의 최대값 구하는 거야, 그지?
x가 클수록 높이가 높은 거니까. 근데 x가 너무 쉽게 이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 딱 갖다 세기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대칭축이니까 t가 4가 되시면 될 거고. 됐어요? t가 4인 걸 집어 넣으시면 답이 나오시겠죠? 그때 높이는 80이다. 3번 뭐라 써있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래.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나의 높이가 지금 x인데 그 높이가 0이어야 지금 지면에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40t-5t 제곱이 0 되는 순간을 찾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t가 당연히 0 아니면 8인 거고, 그냥 던진 후니까 0은 아니겠지. 8초 후다. 괜찮아요? 그럼 8초 후에 속도 구하는 거니까 t가 8인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뭐 그런 뜻이겠죠. 넘어갑시다. 필수 4번. 야, 쉽냐? 쉽냐? 할만하냐? 접근할까? 자, 보세요. 이번에는 그래프를 해석하는 건데 한 번만 더 쓸게. 봐. 위치를 미분한 게 뭐다? 속도다. 그 물리하는 친구들 뭐 속도, 속력 구분하지 마세요 제발. 짜증나니까. 스칼라 벡터들만 그만해. 그만하고 그냥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야. 자, 그리고 알고 있는 게 속도가 양수면 위치가 증가한다, 맞지? 그거는 이 문장은 너무 당연한 거야. 속도가 빠르니까 내가 가고 있겠죠. 그렇잖아. 근데 그거를 요 함수 관점에서 보면은 얘가 원래 함수고 얘가 도함수잖아. 도함수가 양수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는 거잖아. 아, 당연한 거지. 이해됐어? 그럼 반대로 속도가 음수면 위치는 감소하겠네. 이해돼? 그럼 이번에는 함수의 관점을 봐봐. 얘를 미분한 게 얘니까 가속도가 양수면 속도가 증가할 거고 가속도가 음수면 속도가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래프를 읽어봅시다.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볼게. 필수 4번에 있는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야. 자, 위치 그래프가 대강 뭐 이런 식으로 생겨있대. 이게 위치식 xt래. 그리고 문자는 t였고 여기 보니까 a를 넣으면은 b를 넣으면은 뭐 이런 게 있대요. 그 다음에 c, d, e, f. 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읽으면 되는 거는 그냥 t가 a였을 때, 즉 a초 후에는 a초 경과할 때는 위치가 음수였다. 그치? 그 뒤로 갔다 그런 얘기잖아. 뒤로 갔다 들어갔다 뒤로 갔다 멈추기 갔다. 그치 그치.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 x에다가 c를 집어넣은 게 얼마예요? 0이죠. 그럼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부터 c초 후에 얘는 원점에 돌아온다. 아, 그래? 알아들었어?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것도 원점이지. 됐어. 그 다음에 얘가 x 위치 그래프니까 얘를 미분한 vt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가 d고 여기가 b잖아. 그러면 얘를 보고 내가 도함수를 한번 여기다 그려본다고 생각하자고. 그럼 도함수는 일단 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b가 될 때까지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음수였겠지. 그러다가 b부터 d까지는 증가하고 있으니까 b부터 d까지는 요놈의 부호가 양수였겠지. 그러다가 d부터 e까지는 다시 감소하고 있으니까 음수였겠지. 됐어? 그러다가 e부터는 다시 증가하니까 얘가 아마 이렇게 생겨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e가 되게. 그래서 b부터 d 사이는 양수니까 어머 올라가요. d부터 e까지는 음수니까 내려가요. 그 다음 e부터 양수니까 다시 올라가요. 그런 뜻이잖아. 얘가 속도 그래프다. 그러니까 너네가 잘 하면 되는 거는 원래 함수랑 도함수를 그래프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면 돼.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를 속도 그래프를 주고 위치를 해석하라고 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관계만 왔다 갔다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거기 읽어보세요. 기억. A일 때와 C일 때 운동 방향이 반대래. 그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초일 때의 미분계수는 음수지. 미분계수가 음수니까 속도가 음수인 거지. C초일 때는 미분계수가 양수지. 속도가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기억은 서로 반대이다. 참이죠. 이해됐지? 니은 B일 때 속도가 0이래. 얘 속도 그래프야? 아니면 B일 때의 속도니까 B초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보는 거잖아.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0이라고 써있는 거니까 니은도 참인 거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D일 때 운동 방향 바꾼다. 운동 방향 바뀌려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D에서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 맞지? 참이지. 리을 0부터 F 사이에 원점을 한 번만 지난다라고 했는데 원점 지나가는 건 위치가 0인 거니까 C일 때랑 E일 때랑 두 번 지나가는 거라서 틀렸다. 괜찮아요? 네. 아래 거 한번 해보세요. 문제 1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자, 그 아래쪽에 문제 4-1번 보시면 이번에는 속도 그래프라고 써있네, 그지? 속도 그래프가 0하고 4하고 6이 근인 상태고 여기에 뭐 5가 있고 자, 얘가 속도 VT의 그래프래. 그러면서 이제 읽어보시래요. 자, 기억 0초부터 2초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합니까? 라고 물어봤어. 뭐라고? 속도가 증가하냐고. 속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냥 이 그래프가 올라가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아, 올라가잖아. 맞네. 니은 t가 2일 때와 t가 5일 때 방향이 서로 반대다. t가 2일 때의 운동 방향은 t가 2일 때의 양수. 맞지? t가 2일 때의 방향은 양수니까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t가 5일 때는 여기가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다. 방향이 서로 반대다. 인정하시는 거 맞죠? 그 다음 디귿 t가 4일 때 가속도가 0이냐고 물어봤어. 가속도가 0이려면은 속도의 변화율이 0이어야 돼. 속도의 변화율은 속도의 미분계수니까 여기서의 미분계수가 0이어야 돼. 0이 아니네요. 틀렸어요. 그쵸? t가 4일 때는 가속도가 0이 아니고 그냥 속도가 0인 거죠. 그 다음에 리을 0초부터 6초 사이에서 운동 방향 두 번 바꾼다 그랬는데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 V의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 속도 부호가 바뀌는 거는 0초부터 6초 사이에서 4초일 때만 한 번 바뀌는 거지 그 뒤로는 안 바뀌잖아요. 맞죠? 틀렸죠? 정답 기억은 괜찮나? 괜찮아? 리을?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인정해요? 인정해요? 이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가 아니고 속도 그래프죠.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는 0초부터 4초까지 속도 양수, 4초부터 6초까지 속도 음수 한 번 바뀐다. 그러면 저기 뭐야 극값은 극값은 뭐야? 가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빨리 가다가 느려지는 거. 아, 그치. 느려지다 빨라. 그치. 근데 아무튼 앞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와 가다가 2부터 4까지는 천천히 가는 거지. 그 4부터는 이렇게 뒤로 가는 거지. 알아들었어? 네, 그래. 자, 필수 5번.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또 쓰고 있네. 위치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쓰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이걸 결국 우리가 뭐라 했냐면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부터 할 필수 5번, 필수 6번은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림자가 길어진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피가 넓어진다. 근데 결국에 네모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라 라고 하시면 그냥 네모를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필수 5번은 한번 읽어보자. 거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0cm 학생이 있대. 여자인가 보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있대. 여기 봐봐. 4.8m짜리 가로등이 있어.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자, 그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에 키가 160인 애가 이렇게 서 있었어. 서 있다가 이제 앞을 보고 이렇게 딱 전진을 때려. 가다 보니까 얘가 여기쯤에 서 있는 거야. 됐지? 서 있는데 이 가로등에서 불빛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불빛이 당연히 뭐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이렇게도 갈 거 아니야. 근데 불빛이 가다 보니까 얘 몸통에 막혀가지고 이제 이쪽은 빛이 안 비치는 거잖아. 그걸 그림자라고 하잖아. 그 정도는 알아듣니? 그러니까 이 빛이 와가지고 얘 머리를 딱 때리고 가다 보니까 이 빛이 도착하는 끝 지점과 이 몸으로 인해 가려있는 지점 사이에 생기는 걸 그림자라고 하잖아. 그런 걸 몰라도 아무튼 그림자는 느낌은 들지, 그지? 그러면 이 상태로 얘가 이렇게 전진할 때마다 얘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그림자가 계속 바뀌고 있을 거 아니야. 아, 인정하시죠? 그때 문제가 뭐라 했냐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어려울 것 없이 뭐 한다고? 그림자 길이에 대한 식을 찾아서 이 새끼를 t로 미분하자 되는 거잖아. 알겠지? 읽어볼게. 이 친구가 매초 0.8m/s지. 매초니까 요 속도로 움직인대.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시간이 t초만큼 경과했다고 치면 이 친구가 움직인 거리는 거속시에 의해서 0.8t가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영어 그림에서 뭐냐면 분명 여기 서 있던 애가 t초가 지났더니만 여기 와 있는데 걔가 움직인 이만큼의 거리가 0.8t였구나가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럼 나는 이제부터 뭐 한다? 얘부터 얘까지의 이 파란색의 식을 찾아서 걔를 t로 미분하고 싶다. 봤더니 또 두 글자로 닮음이 보인다. 그래? 여기 해볼게. 자, 야는 4.8이세요. 키가 1.6이세요. 여기 왔어요. 여기 서 있으세요. 빛이 와서 대가리 때렸어요. 그림자가 생겼어요. 됐지? 1.6과 4.8은 몇 대 몇이야? 요거 3배 하시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가 1대 3이니까 여기도 1대 3인가 봐.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려면 여기가 2였나 보지. 근데 여기가 0.8t 되잖니 지금. 0.4t 그냥 지나가는 똥강아지도 이해할 수 있어. 그치? 아, 그림자 길이는 초당 0.4로 커지고 있구나. 됐어? 근데 잘 들어야 돼. 그림자의 요 길이만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그림자의 끝에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건지 찾아봐야 돼. 글자 읽어봐.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래요. 이봐. 그럼 원래는 얘가 여기 서 있으면 그림자의 끝이 여기 있는 거지. 그림자가 없으니까. 근데 얘가 여기까지 가 있으면 그림자의 끝이 여기까지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의 끝은 얘부터 얘까지 길이가 되는 거니까 걔는 1.2t가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그림자 자체의 길이가 되는 거는 그건 요만큼부터 요만큼인 거니까 얘는 0.4t가 될 거 아니야. 그거만 마지막에 구분할 줄 알면 된다고. 알아들었지? 너가 여기 서 있을 때 너의 그림자 이만큼인 거야? 근데 그림자의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더하냐 마냐의 차이가 있는 거야. 괜찮죠?
자, 마지막 필수 6번. 그냥 입체 도형 보시면 반갑다 인사하시면서 빨리 닮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볼게. 일단 상황은 이해되냐? 그 꽃가를 이렇게 뒤집어 놨을 때 거기다 물을 부으면 당연히 물이 차오르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 망했어. 자, 이렇게 있어. 여기다가 얘가 10이고 얘가 30이래. 그치? 자, 물을 갖다 이렇게 딱 부어. 물을 계속 투입해. 또 물이 막 차올라. 그때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매 초당 1m/s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한대. 그럼 수면이 뭐야? 네. 여기 보이는 그 물의 면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 수면이 상승하는 거니까 그 물의 높이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물을 붓다 보면 결국에 이제 물이 이만큼 차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초당 1m/s로 상승하는 그 높이는 그게 말 그대로 높인 거지. 수면이 올라가는 속도인 거라고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시간이 t초 지나면 그냥 거리가 t인 거죠. 높이가 t인 거지.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만큼의 이 수면의 반지름 길이 요만큼 길이를 봤을 때 얘가 10대 30이었으니까 여기가 1대 3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반지름의 길이가 3분의 1t라고 인정하시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내가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이 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초당 0.30 넓어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때 뭐 하시래요? 문제가 수면의 높이가 6이 되었을 때 높이가 6일 때 부피의 변화를 갖다 구하래. 그럼 결국에 이 그림 상태에서 부피의 식을 t로 쓴 다음에 걔를 t로 미분 쳐가지고 높이가 6인 걸 대입하라는 얘기잖아. 자, 부피의 식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여기가 원뿔이니까 3분의 1까지 붙어야 돼.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제곱 3분의 1t의 제곱 그 다음 높이는 또 t지. 됐어. 해봐요. 9분의 1t 27분의 1 t 세제곱 하고 파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잖아. 그럼 미분 치면은 도함수가 부피를 미분한 거는 9분의 1의 t 제곱에 단위 파이가 붙어있겠죠. 거기다가 6 집어내면 끝나겠지. 배웠냐? 미분한다. 왜냐면 변화율이라는 거 앞에 그 순간의 변화율을 구하시려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높이가 6인 순간의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는 뭐야? 미분계수. 미분계수가 뭐야? 미분하고 집어넣어. 다 배운 일인 거지. 숙제 어디까지예요? 적분 전까지 다 하시면 됩니다. 예. 야, 오늘 진도 2장 남았어 임마. 선생님, 예. 진짜 월요일 몰라요. 영상 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화요일. 내일